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들리는 걸로 나와가지고요. 네, 오늘도 저희가 매주 만나는 웨비나 설명회를 통해서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학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미국 대학 입시 결과 성공하기 위한 조건 1, 그다음에 부제목은 Know what the schools want, tone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들은 솔직히 구체적으로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어떤 학생을 뽑는다는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설명에서도 봤듯이 미국 대학교들은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는 그 애매한 조건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 입학을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학교를 조금 더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그리고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꼭 그게 맞지는 않아요. 학교들마다 원하는 그 학생상이 있고, 여기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 대학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입학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떠한 질문들을 던지는지에 대한 그런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지만 앞으로 그 학생들이 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한국 아이들 아니면 에이전 아메리칸들이 제일 불리하다. 하지만 저는 요게 좀 반대하거든요. 한번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프린스턴에 이게 올해 입학한 학생들 중에 에이전 아메리칸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물론 이게 뭐 한국인으로 특정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에이전이라는 그룹 아니면은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룹 안에서 봤을 때 그 파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입학생의 24%가 에이전 아메리칸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입학생들의 11% 정도가 이제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한 30% 정도가 에이전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중국이 큰 파이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에이전 아메리칸 중에서는 중국 아이들이 한 반은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그다음으로 제일 많은 거는 우리거든요. Korean Americans. 그다음에 인터내셔널을 봐도 또 중국이 조금 파이를 크게 차지하고 영국하고 캐나다가 크게 차지하지만 이들 다음에 또 한국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전 아메리칸 파이에서도 2등, 인터내셔널 파이에서도 3, 4등. 이렇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이 미국 상위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아니면 많은 부모님들이 말하듯이 제일 힘들다라는 전제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 아메리칸스가 25%, 인터내셔널이 거의 13%, 예일도 에이전 아메리칸스가 거의 26%, 인터내셔널이 거의 10%,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에이전 아메리칸이 30%, 인터내셔널이 한 16%, 코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 아메리칸이 20%, 그다음에 인터내셔널이 한 10%. 지금 이 통계들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양인들이, 특히 동양인 남자아이들이 아니면 한국인들이 미국 대학교 들어가는데 너무나 힘들다, 아니면은 가장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일단 미국 대학교 자체는 백인들이 제일 많죠. 근데 백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입학되는 그 인종 자체가 에이전이고, 그리고 그 에이전에서 우리가 아까 에이전 아메리칸 중에서는 우리가 2위, 그다음에 인터내셔널에서는 3, 4위 정도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잘만 준비한다면은 엄청나게 큰 파이를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학교에서 에이전 아메리칸스나 아니면 코리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입학할 수 있는 그 파이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 통계로 시작하는 이유는 어 이러한 수치적인
어드밴티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잠정 뭐라고 해야 되지?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학교들이 어떠한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올려놓았던 동영상을 보시면은 실패하는 그 유형 5가지를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 가지고 공감한다라는 얘기도 해 줬는데, 거기서 연장선이에요. 그 실패하는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학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리젝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제는 뭐냐면은 Asian American, Korean American, Korean International Student가 미국 상위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는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물론 간혹 몇 분들은 저에게 왜 톱스쿨만 얘기하냐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학교 입시를 준비했을 때 톱 10, 톱 15 학교의 목표를 알고 준비한다면은 22, 32, 42, 52 학교 들어가는 데는 되게 유리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어 솔직히 이제 뭐 이런 아이비나 힙스에 지원하지 않는 학교, 지원할 수 없는 아이들도 이들 학교에 맞추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점수적으로 봤을 때는 막 70이 80이 가야 될 아이가 30이 40을 가고요. 그다음에 뭐 50이 가고, 점수적으로는 50이 가야 될 아이가 20이 30이 학교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11학년 아니면 10학년 아이들이 대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뭐 프린스턴은 내가 지원할 수 없는 학교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지원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 상위 대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특히 EC를 통해서 충족을 해준다면은 내가 조금 부족한 점수적인 부분은 나중에 가서 다 보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인재상이 보여준다면은 40이 갈 아이가 반드시 20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설명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 대학교 위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들이 나랑은 맞지 않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가 아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관련해서는, 에세이와 관련해서는, 아니면 원서의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이들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맞춰줄 수 있다면 본인의 점수군에 있는, 아니면 점수군에서 타겟팅하는 대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특정 뭐 1, 2%의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이 돼요. 우리도 매년 있는 게 뭐 SAT 1100점대인데 리즈디 붙고, SAT 1100점대인데 버스턴 붙고, SAT 1200점대인데 버스턴 컬리지 붙고, SAT 1300점대인데 뭐 밴더빌 붙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점수는 좀 부족했지만 이들 학교를 가기 전에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점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엑스트라 커리큘러 디자인에 있어서, 에세이 작성함에 있어서 이들 상위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충족해 줄 수 있다면은 본인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일로 돌아와서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서 에이션 아메리칸의 비율, 그다음에 인터내셔널의 비율을 언급한 이유는, 에이션 아메리칸이 백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레프레젠트 되는 집단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2위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전체 집단에서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레프레젠트 되는 또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3, 4위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스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히 수학을 한번 해봅시다. 에이션 아메리칸 중에 한 10% 정도는, 24%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20%는
한국인일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5명이 한국인이고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인터내셔널 중에서도 maybe 뭐 20% 30%도 코리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100명 중에 2-3 명이라면은 결국 한국 계통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아이들이 미국 대학교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고 그러한 반대하는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먼저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베이식스라는 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교는 그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넣었냐면은 공부 제가 그 떨어지는 아이들 유형의 첫 번째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했던 건 뭐냐면은 "그럼 공부 못 해도 되냐? 공부가 뭐 텁 아니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건 뭐냐면은 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전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만 했을 경우에는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지금 좀 오해가 생겨서 그런데 제가 떨어지는 아이들 유형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아이가 뭐였냐면은 공부에만 올인하는 학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만 어느 정도 잘하는 아이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많이 문의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학생이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좋은 학교 붙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상위 대학교들은 그러면 공부를 안 보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부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만 가지고서는 미국 대학교 입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싶고 그 배경으로 봅시다. 일단 뭐 하버드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학교에 그러니까 하버드가 가장 평균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시카고나 프린스는 좀 더 높았고 코넬, 더트머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았고 뭐 유펜도 비슷했고 콜롬비아는 좀 더 높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하버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간에 있는 수치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그리고 공부를 해 가지고 미국 대학교를 붙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차피 입학생들의 94% 이상은 자기 고등학교의 5% 안에 들어요. 성적이요. 그래서 학교 순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4%는 그 학교의 5% 안에 들고 또 통계는 뭐냐면 또 합격된 학생의 92% 정도가 4.18 이하가 아니에요. 4.18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90%의 아이들 이상이 전교에서 5%, 그다음에 학점이 4.18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교에서 5% 했다. 아니면 단순히 내 학점이 4.0 이상이다만 가지고는 합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GPA와 더불어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특히 이거는 이제 그 한국인 아이들한테 좀 많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제 SAT하고 ACT 점수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대학교들은 총점도 발표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영어 능력이에요.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심지어 어차피 합격생들의 절대 다수 아니면은 전부가 수학에서는 만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을 안 봅니다. 이런 문구도 많이 있어요, 대학교들이요. 근데 봅시다. 상위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다수의 합격생들이 SAT 리딩하고 라이팅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니멈 730 이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ACT English 쪽에서는 그다음에 리딩 쪽에서는 75% 이상이 34점 이상을 받아요. 근데 잘 봅시다. 우리가 한국 아이들의 특징은 SAT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수학 800점, 리딩 700점. 1,500점 딱 나오죠. 그리고 ACT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36,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사이언스 36, 문법 34, 그다음에 영어 한 28 받으면은 33 정도 나와요. 근데 잘 봅시다. 토탈 점수도 중요하지만 대학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영어 점수예요. SAT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가 리딩, 라이팅에서 730점 이상이 나왔고 ACT 같은 경우에는 그 리딩하고 문법에서 34.2점이 나왔다는 이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일단 미국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you have to satisfy the basics.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step 1, unless you really excel. 여기서 excel하고 정말 잘하는 아이는 누구냐면요. 그냥 국가대표예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You have to satisfy a rigorous top standard academic performance. 그래서 학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학점이라는 게 보면은 톱 10 학교, 톱 20 학교, 톱 30 학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정말 라운드업을 하면은 4.0 만점으로 본다면은 톱 10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9에서 4.0. 그다음에 톱 20 학교 같은 경우에는 3.85에서 한 3.9. 그다음에 톱 30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8에서 3.9. 톱 40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6에서 3.8. 그다음에 톱 50 학교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은 나와야 돼요. 결국 학점이라는 거는 만약 내가 3.5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If you're in 3.5 range,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5인 학생이 톱 20 학교 가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단 3.5인 학생이 원래 가야 되는 학교들은 뭐냐면은 이제 50에서 100위 사이 학교인데 여기서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조금 더 상위 학교에 맞춰서 한다면은 얘가 50에서 100위가 아니라 40위, 30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AP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코어 서브젝트를 충족해 주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rigor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어요. 난이도 있는 수업을 많이 듣자. 그리고 AP가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AP 수업이 중요하지 AP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satisfied core requirements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core requirement라는 거는 대학교들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고등학생이라면은 적어도 이러한 수업은 들어야 된다. 상위 봅시다. 상위 15, 12 학교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 적어도 영어는 4년 듣되 그중에서 AP를 한두 개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4년 들었으면 좋겠다. 캘큘러스까지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foreign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한 언어를 3년 하든지 아니면은 두 가지 언어를 각각 2년 하든지 이런 요건 사항이 있어요. 단 여기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자체가 제2외국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조금 릴렉스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 사회과학 했을 때 미국 대학교에서 말하는 social science라는 거는 history예요. 그리고 이 history에서도 밸런스를 요구합니다. 만약 내가 US history를 들었다면은 world history를 듣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US government를 들었다면은 world civilization, western histor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사의 중에서도 정치 쪽을 듣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상위 대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러한 core requirement를 충족을 다 해요. 특히 이제 사회과학에서 충족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인데 지금 나온 것처럼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실패하는 아이들의 첫 번째 유형 자체가 공부만 하는 아이들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의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을 제시했어요. 그럼 공부를 조금 못해도 우리 아이들은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냐? 하지만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답은 노예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나와 있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90%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만점의 학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의 랭킹에서 5% 안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공부만 잘하는 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강조해 주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접근을 했을 때 GPA와 별도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의 스콜라스틱 테스트에서 이러한 영어와 리딩 부분이 매우 미국 대학교 입시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기본이 뭔지 한번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어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 적용 안 하거나 왜 모를까요? 참 신기해요. 첫 번째 룰 자체 보면은 이건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 룰을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겠습니다. 룰 자체는 engage in communities beyond your school. 즉 그러니까 모든 아이비 리그 스쿨에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단체 외에 더 사회에 나가길 바라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그 학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왜 안 할까요? 여기서 engage라는 거는 혼자 가서 그냥 혼자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그 어떠한 집단에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룰이고, 근데 잘 보세요. 이 룰을 들으면서 '당연한 거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목을 한번 봅시다. Why do people forget about them? 근데 왜 이거를 원서 준비할 때 적용을 안 하죠? 그게 저도 되게 신기해요. 이런 기본적인 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속 적용되었던 부분인데 왜 사람들이 이를 뭐라고 하냐 적용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룰을 봅시다. It is not about numbers but about quality. 좋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extra curricular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죠. 최대한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두 개에 집중해도 되나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듯이 MIT는 뭐라고 하나 봅시다. Distinguish yourself in one focused typ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한 개에 집중해서 내 자신을 타인과 아니면 남들과 구별시켜라.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exceptional depth demonstrates your passion. 깊이, 즉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룰 자체는 퀄리티라는 건요. 잘 봅시다. 이 넘버스라는 거는 수치적 넘버,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끝에 가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rule number one, engage in communities beyond your school. 그래서 학교 외적인 집단에 engage 하는 건데 그 engage란 뜻은 뭐냐면은 내가 참여하고 내가 참여해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룰은 뭐냐면은 it is not about numbers but about quality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numbers라는 거는 활동의 그냥 수상 경력의 수 이런 것만 말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 투자예요. 시간 투자. 시간 투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퀄리티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는 뭐 적어도 한 1년에 100시간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minimum 100 hours. minimum. 근데 조금 내가 유의미 있게 했다 그러면 roughly like 2 to 300 hours. 근데 내가 진짜 exceptional depth를 보여주고 싶다. maybe 400 hours, 400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퀄리티 그 시간과 그 상위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봅시다. 어, 이게 가장 문제인데 there is no one single model.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위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기본 원칙들은 그냥 다 무시해 버려요. 다 무시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합격을 했으면은 그 아이가 이제 나의 신이 돼요. 그 아이는 무엇을 했고 그 아이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 뭘 했고 언제 시험을 받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수상을 했더라. 그게 하나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걔를 복사해버려요. 그런데 모든 아이빌리그 스쿨은 그다음에 모든 대학교는 그리고 저도 여러 번의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클로닝, 이러한 복제 인간은 대학교에서 원하지 않고 작년에 성공했던 모델은 올해에는 성공 못할 거예요. 그래서 롤 넘버 3, 그 어떠한 하나의 성공 모델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시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많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It is never about the position, but of impact. 결국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걸 보거든요. 예를 봅시다. You don't have to be the president. You have had positive impact on people around you. 중요한 건 뭐냐면은 president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룰이에요. 첫 번째, 학교 집단 밖에 있는 커뮤니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 뭐냐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를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 답안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내 직위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임팩트가 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따라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 밖에 인게이지해라, 숫자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한 가지 유형은 없다, 그 다음에 직책보다는 너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왜 이를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은 딱 2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러한 시간을 투자하면은 결과가 되게 느려요. 그리고 결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투자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되게 이기적인 아이고 두 번째 경우 되게 능력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왜 결국 이 4가지 룰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상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만약 이거 듣는 중에서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있고 SAT 만점 받은 아이들 그런데 이러한 4가지 룰을 안 지키면은 most likely you get rejected. 다 떨어질 거예요. 말했듯이 만점 학교에서 어차피 70% 이상이 다 만점이에요. 그리고 1600점 어차피 만점인 자 중에 80% 이상이 떨어져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러한 커미트먼트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에 못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4가지 룰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좀 이제 공통점 요소들을 우리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은 얘기 안 할 텐데 이러한 기본적인 룰들 사이사이에 아니면 룰들 안에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기본적인 4가지 룰 뒤에 보고자 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what matters 했을 때 it is always about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quality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quality를 통해서 이제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뭘 하길 바라는지. 하버드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distinguish yourself.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거는 퀀터티보다는 퀄리티가 됐죠. 그리고 하버드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이거예요.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 다른 한 가지를 찾는 건데 그 다른 한 가지를 찾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요소 자체가 뭐냐면은 너가 얼마나 이 분야에 아니면 이 내용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냐 이 부분이에요. 또 퀄리티죠. 퀄리티라는 게 타임으로 돌아가고요. 두 번째 봅시다. 예요. commitment, community.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들이잖아요. commitment 하다는 거는 시간을 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예일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투자 많이 하라고. 프린스턴 봅시다.
distinction in extracurricular talent and achievement. 오케이.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탤런트하고 achievement를 보여달라고 해요. 이것을 통해 차별화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버드와는 좀 다르죠. 하버드 같은 경우는 simply distinguish yourself 이 부분이고, 프린스턴은 distinguish yourself for extracurricular talent and achievement. 근데 talent이라는 거는 또한 그 뒤에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quality of activities beyond school. 되게 특이하죠. 이것도 커뮤니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학교 밖에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냐거든요. UPenn, variety, time spent, responsibilities, impact on others. 여기서도 다른 것 있지만 공통적인 게 나오네요. time spent, impact on others, responsibility.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이들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admission values, criteria, process 아니면 얘네들이 공지한 편지들을 보면은 다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강조했던. 근데 지금 보면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조금씩? 브라운 봅시다. change. Do not provide description for common activity. 여기는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흔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흔하지 않은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change, 변화거든요. 근데 이 변화라는 거는 커뮤니티에 대한 변화예요. 그 다음에 Cornell, initiative, empathy, involvement, development. 이 development는 살짝 빼더라도 여기가 initiative 뭐냐면은 empathy는 뭐예요? empathy. 동정심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돕고 싶다. 아 이거는 조금 불이하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의 감정이거든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initiative taking, 즉 포지션이 아니라 나의 impact, 그 다음에 involvement, 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empathy를 가지고 initiative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아이들. 결국 그 다음에 Dartmouth, responsibility, commitment, involvement. 여기 있는 단어들이 지금 Stanford, exceptional depth, responsibility, impact. 잘 봅시다. 여기 있는 대학교들은 우리가 모두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대학교들이에요. 물론 이들 학교들마다 추가적인 구체적인 학교들만의 특징들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체성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성이 먼저 충족돼야 되거든요. 일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했을 때 이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잘 봅시다. 다시 이들 학교들이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충족하기 이전에는 대전제인 이들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들 학교들이 admission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적용하는 가치적 잣대는 무엇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봤던 단어들을 봅시다. Distinguish yourself. How? Through commitment, through community, through time spent, through responsibilities, through impact on others, through empathy, through initiative taking, through commitment, through impact, through depth. 이런 식으로 모든 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시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먼저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준과 가치에 의해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는 거라는 거를 인지한 다음에 활동을 시작해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나 잘났다 아니면 나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순간 아이가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MIT도 이런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Find your focus where your spike should be.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학교들마다 조금 나눈다면은 잘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홀리스틱 리뷰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했던 commitment, community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듯이 the key is being holistic with a focus. 그런데 이 focus를 잡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파이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파이크를 찾을 때 많은 아이들은 이래요. 아, 남들과 그냥 다른 거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아니에요. My spike, 그 나만의 그 특별함, 아니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학교들의 특징과 비례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이 학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Individual talent. 특히 하버드하고 MIT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모든 내용들 이전에는 commitment, community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전에는 아이들의 홀리스틱한 면도 다 들어가 있고 아이들의 공부적인 측면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와 별도로 모든 게 다 같았을 때 그리고 이들 학교를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겨냥을 했을 때 과연 학교들은 뭘 가장 많이 볼까? 즉 내가 원서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버드나 MIT를 갔을 경우에는 나의 individual talent예요.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하나. MIT는 당연하죠. 그냥 칼텍과 마찬가지로 공대 쪽으로 그냥 빠지면 되는 거고 하버드도 보면은 되게 유니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공부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다 잘해요. 하지만 he or she is very unique, very different. 그리고 한 가지의 이 individual talent를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또 스탠포드하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passion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깊게 여기에 아니면 특정 활동에 이 아이가 파고들었는지 how far was he or she willing to go 얼마나 깊게 이걸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그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프린스턴 같은 경우 컬럼비아도 마찬가지로 프린스턴은 achievement를 많이 봐요. 그런데 achievement라는 거는 학문적 achievement뿐만이 아니라 운동하고 음악하고 뭐 예체능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말했을 때 그 프린스턴 입학하려면은 악기는 하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distinguishable achievement, 탤런트와는 달라요. achievement, 즉 전미 미술 뭐 1등, 전미 피아노 2등 뭐 이런 식으로 공부도 잘하는데 이런 achievement가 있어요. 그러면 프린스턴에서 되게 좋아요. 유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죠. 이노베이션을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내가 얼마나 많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게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고요. 커뮤니티, 즉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당연히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리버럴한 학교들이고 가장 사회적 애드보커시가 강한 학교고 가장 리더십을 모토로 통해 가지고 강조하는 학교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가장 강조하는 학교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되게 좋은 학교지만 앞에 있는 학교들보다 좀 랭킹이 밀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잠재성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했던 내용을 봅시다. 상위 학교들의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공통성 위에 학교들마다 원하는 스파이크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학교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들, 이 원리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계획하고 활동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반영된 내용이 진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학교들마다 원하는 기본적 원리 위에 쌓아 올린 그 스파이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과 기본적인 스탠드들을 학교에서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걸 무시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간단했어요.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랬거든요.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작 자체는 그 성적과 관련돼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패하는 이유들의 특징들 중에서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은 너무나 기본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영어 성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러한 학교들의 상위 학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다 비슷비슷한 아이들을 원해요. 근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원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원칙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가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기본성이 성립된 다음에 비로소 그 위에 학교들만의 특징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활동이나 그 대학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있으시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화면 있죠. 그 저희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카카오도 나와 있고 이메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떠한 궁금증이 있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첫 번째 설명은 여기서 끝나고요. 저희가 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설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